이스탄불, 2024년 9월의 뜨거운 오후. 그랜드 바자르의 미로 같은 골목들 사이로 강렬한 향신료 냄새가 퍼진다. 수천 개의 램프가 빛을 발하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귓가를 울린다. 이곳에서 한 여인이 선글라스 너머로 주변을 살핀다. 셀린 28살. 검은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평범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그녀는 오늘만큼은 터키 대통령의 딸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고 싶었다. 10분만요. 제발 10분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아침 일찍 경호팀장 무라트에게 애원했던 말이 떠오른다. 결국 그녀는 궁전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왔다. 자유. 오랜만에 느끼는 이 짜릿한 감각.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셀리는 터키석 목걸이를 파는 노점상 앞에서 멈춰섰다. 바다처럼 푸른 돌들이 햇빛에 반짝인다. 얼마예요? 그녀가 묻는 순간 배경에서 수상한 시선이 느껴진다. 3명의 남자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관광객처럼 위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셀린의 가방을 낚아챈다. 도둑이야. 셀린이 소리치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듯 무심하게 지나친다. 관광지에서 흔한 일이었다. 범인은 빠르게 좁은 골목으로 사라진다. 셀린이 뒤쫓으려는 순간 다른 두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다. 조용히 따라와.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한 남자가 터키어로 낮게 속삭인다. 납치. 순간 셀린의 등골이 서늘해진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난 것일까? 아니면 우연한 범죄일까? 심장이 터질 듯 뛴다. 바로 그때 옆 카페에서 한 청년이 뛰쳐나온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남성 민호였다. 야, 저기. 그는 한국어로 소리치며 가방을 든 범인을 추격한다. 순간 두 남자의 주의가 분산된다. 셀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남자의 발을 밟고 반대편으로 달린다. 민호는 운동선수처럼 민첩했다. 골목을 가로지르며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국 범인의 셔츠를 붙잡는다. 범인이 발버둥 치지만 민호는 놓지 않는다. 가방이 땅에 떨어지고 범인은 민호를 밀쳐내고 도망친다. 민호가 가방을 들고 돌아왔을 때 셀리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두 남자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서툰 터키어로 묻는다. 그의 억양이 어색해서 셀리는 놀라움 속에서도 미소 짓는다. 영어로 해도 돼요. 셀린이 유창한 영어로 답한다.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별 말씀을요. 그런데 혹시 다친 데는 없으세요? 민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살핀다. 셀리는 그의 눈을 바라본다. 맑고 순수한 눈빛. 무언가를 원하거나 이용하려는 시선이 아니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눈빛인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셀린이 제안한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보스포러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로 향한다. 테라스에 앉아 터키 차를 시킨다. 저는 셀린이에요. 그녀가 먼저 이름을 밝힌다. 민호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일 때문에 온 건가요? 셀린이 묻는다. 네, 사업차 왔어요. 수입 회사를 운영하는데 터키 제품들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민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빛낸다. 열정적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럼 셀린 씨는 뭘 하세요? 민호가 묻자 셀린은 잠시 망설인다. 저는 국제관계 일을 해요. 아버지 일을 돕는 편이죠.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보스포러스 해협 위로 배들이 지나간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행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인생에 대한 생각들. 셀리는 오랜만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은데 혹시 가이드를 부탁해도 될까요? 셀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좋아요.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요. 카페를 나서며 셀리는 뒤를 돌아본다. 민호가 손을 흔든다. 그녀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검은 차량이 멈춰 서는 것이 보인다. 경호원들이 찾아낸 것이다. 영애님, 무라트가 다급하게 다가온다.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온 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셀리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본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한 여성을 에워싸는 광경. 분명 이상해 보일 것이다. 차에 타면서 셀리는 생각한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만나야 해.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낮의 습격이 단순한 소매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두 나라를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터키 정보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대통령 영해가 정체불명의 외국인과 접촉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민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신원 조회를 시작하십시오. 명령이 떨어진다. 한편 민호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셀린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었어.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데리러 왔을까? 의문은 깊어지지만 내일 다시 만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셀리는 거울 앞에 선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고른다. 캐주얼하지만 단정한 원피스.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뜨린다. 어디 가세요, 영애님? 시종이 묻는다. 잠깐 산책하러요. 셀리는 애써 무심한 척 대답한다. 하지만 궁전을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오늘은 반드시 경호팀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무라트가 단호하게 말한다. 어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셀리는 한숨을 쉰다. 알았어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발.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테이블에는 터키 전통 빵과 차가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셨어요? 셀린이 미소 지으며 다가간다. 방금 왔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민호가 밝게 묻는다. 두 사람은 이스탄불의 구석구석을 누빈다. 아야 소피아의 웅장한 돔 아래서, 블루 모스크의 푸른 타일 앞에서, 톱카프 궁전의 정원에서. 셀리는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호는 열심히 듣는다. 하지만 항상 50m 뒤에는 경호원들이 따라온다. 저 사람들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셀리는 잠시 당황하지만 재빨리 대답한다. 아, 이 동네가 관광객들 노리는 사기꾼이 많아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점심은 보스포러스 해협가의 작은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먹는다. 갓 잡은 생선 구이와 신선한 샐러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민호가 감탄한다. 한국 음식도 가르쳐 주세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거든요. 셀린이 말한다. 정말요? 그럼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서울의 궁궐, 남산타워, 명동. 민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한다. 셀리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렇게 순수하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이 갈라타 다리를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플래시가 터진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기요. 셀린 영애님 맞으시죠? 한 기자가 달려온다. 순식간에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든다. 대통령 영애님, 옆분은 누구십니까? 외국인 남성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만남입니까? 질문이 쏟아진다. 경호원들이 급히 두 사람을 둘러싼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다. 대통령 영애. 민호가 셀린을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민호 씨, 설명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경호원들이 셀린을 차로 데려간다. 잠깐만요. 셀린. 민호가 소리치지만 이미 차는 출발한다. 그날 저녁, 터키 저녁의 뉴스는 하나의 주제로 도배된다. 대통령 영애, 정체불명 동양인 남성과 밀회, 셀린 영애의 비밀 연애. 국제 스캔들로 번질까 우려. 화면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웃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온다. 궁전 집무실. 터키 대통령 케말 아타는 딸을 마주한다. 60대의 카리스마 있는 남성, 그의 얼굴은 엄격하다. 설명해보거라, 셀린.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아버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줬고 우리는 그냥. 대통령이 말을 자른다. 너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의 이미지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셀린이 처음으로 반박한다. 28살이에요. 언제까지 금빛 세장 안에 갇혀 살아야 하나요? 대통령은 한숨을 쉰다. 저 청년이 누구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냐? 신원 조회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다. 별 볼 일 없는. 그만하세요. 셀린이 소리친다. 사람을 지위와 돈으로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구해줬어요. 진심으로 대해줬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침묵이 흐른다. 대통령은 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울던 그 눈. 일단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내가 조사를 해보겠다. 그가 한 발 물러선다. 하지만 약속해라.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한편 민호는 호텔방에서 터키 뉴스를 보고 있다. 화면 속 자막을 번역기로 돌려본다. 대통령의 딸. 셀린 아타. 그는 머리를 감싼다. 이럴 수가. 그녀가 대통령의 딸이었다고. 핸드폰이 울린다. 한국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다. 민호야, 지금 무슨 일이야? 한국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 형, 나도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우연? 이게 우연으로 끝날 것 같아?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해봐. 지금 당장 거리를 둬. 더 이상 만나지 마. 전화가 끊긴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보이는 톱카프 궁전. 그곳 어딘가에 셀린이 있을 것이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연락하지 못한다. 셀린은 궁전 밖 출입이 금지됐고 민호는 한국 본사의 압박과 언론의 취재 공세에 시달린다. 하지만 넷째 날 밤 셀린의 폰으로 메시지가 온다. 내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공항 근처 작은 카페. 주소를 보냅니다. 셀린은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본다. 만나야 할까?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인데.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최소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는 해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셀린은 다시 한번 몰래 궁전을 빠져나온다. 공항 근처 카페는 한산하다. 민호는 이미 와 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는다. 미안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쓴웃음을 짓는다. 제가 미리 말했어야 했어요. 셀린이 먼저 말한다.
하지만 당신이 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제 신분을 알면 저를 다르게 볼까봐.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처음엔 그냥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셀린이 묻는다.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여기 남고. 이대로 끝인가요?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한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아요. 당신은 자유로운 사업가고 저는 금빛 새장 속 새예요. 셀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럼 새장을 낳으면 돼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한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 삶이 어떤지 몰라요. 그럼 알려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평생 만약에라는 질문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공항 출발 안내 방송이 들린다. 민호가 일어선다. 한 달 뒤에 다시 올게요. 사업 미팅이 있어서요. 그때까지 생각해 주세요. 제 진심을. 그는 한 장의 명함을 남기고 떠난다. 셀리는 명함을 바라본다. 강민호 CEO, 한국마이너스터키 무역. 단순한 명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녀는 결심한다. 이번만큼은 운명에 맞서보겠다고.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쏟아져 나온다. 민호는 도착 게이트를 바라보며 불안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올까? 정말 올까? 그는 터키에서 돌아온 뒤 셀린과 매일 통화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대화였지만 점차 깊어졌다. 그리고 일주일 전 그녀가 말했다.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입국장 문이 다시 열린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셀린이 나타난다. 캐리어를 끌고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민호가 달려가 그녀를 껴안는다. 정말 왔구나.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는 짧았다. 입국장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셀린 영애님,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민호 씨와의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터키 대통령께서는 이 방문을 승인하셨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댄다. 민호는 재빨리 셀린을 보호하며 차로 향한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이라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차에 타자마자 셀린은 한숨을 쉰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도 불안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민호의 아파트. 서울 강남의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다. 여기서 지내셔도 될까요? 호텔은 기자들이 몰려들 것 같아서. 민호가 미안하게 말한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평범한 생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셀린이 미소 짓는다. 하지만 평범한 생활은 쉽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민호의 회사는 난리가 났다. 사장님, 한국마이너스터키 무역협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셀린 영애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외교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달라고. 설상가상으로 민호의 가족이 급히 서울로 올라온다. 부모님과 여동생 지은.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이 다급하게 묻는다. 언론에 난리 났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호의 어머니 김순자는 셀린을 처음 본 순간부터 경계심을 드러낸다. 처음 뵙겠습니다. 셀린이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인다. 앉으세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거요? 순자가 직설적으로 묻는다. 어머니. 민호가 말리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는다. 대통령 딸이 갑자기 한국까지 찾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니오?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는 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화를 낸다. 하지만 셀리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처럼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의심하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약속드려요. 저는 민호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분의 선함, 정직함, 열정에 끌렸어요. 말은 누가 못하나. 순자가 코웃음 친다. 하지만 현실을 봐요. 당신과 우리 아들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당신 곁에는 항상 권력과 정치가 따라다닐 거고 우리 아들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다. 민호의 아버지 강철수가 중재에 나선다. 일단 진정합시다. 셀린 씨, 우리 집안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민호 아버지인 나도 작은 공제시도 마개속장을 운영했고 이제는 은퇴했어. 우리는 권력이나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소. 셀리는 고개를 숙인다. 이해해요. 제가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저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권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평범한 삶?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들 회사는 언론의 표적이 됐어요. 매일 기자들이 찾아오고 거래처들은 눈치를 보고. 이게 평범한 삶인가요? 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셀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문제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그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민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친다. 셀린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반항에 충격을 받는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남을 위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셀린이 일어선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요. 호텔로 가겠습니다. 안 돼. 민호가 그녀를 붙잡는다. 셀린 가지 마. 하지만 셀린은 고개를 젓는다. 당신 가족이 중요해요. 제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선다. 민호가 따라 나가려 하자 아버지가 말린다. 일단 진정하자.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어. 그날 밤 셀리는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혼자 앉아 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 핸드폰이 울린다. 터키에서 걸려온 전화. 아버지다. 셀린, 당장 돌아와라.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한국 언론이 날리고 터키 언론도 들끓고 있다. 국제망신이다. 아버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 내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외교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럼 제가 평생 아버지의 딸로만 살아야 하나요? 제 인생은 없는 건가요? 셀린의 목소리가 떨린다. 인생? 넌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걸 이제라도 받아들여라. 전화가 끊긴다. 셀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온다. 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자신의 선택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까? 한편 민호의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한창이다. 형, 정신 차려.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지은이 진지하게 말한다. 언론, 정치, 외교 문제까지. 너 혼자 다 짊어질 수 있어? 지은아, 넌 사랑이 뭔지 알아?
민호가 반문한다. 저울에 달아서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야. 셀리는 나를 필요로 해.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 넌 몰라. 아들아,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연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신분. 이 모든 것이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그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민호가 묻는다.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의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야.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된다.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터키 대통령 딸의 무단 체류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외교 특혜입니다. 여당 의원 하나가 민호에게 접근한다. 강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김태준 의원은 노골적이었다. 터키와의 무역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셀린 영해와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호가 당황하자 김 의원은 웃는다. 강 사장님 비즈니스맨이시잖아요.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아세요? 셀린 영해를 통해 터키 정부와 직접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사장님 회사도 크게 성장할 수 있고요. 셀린을 이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이용이라니요. 협력이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죄송하지만 전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하지만 김 의원은 포기하지 않는다. 강 사장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사장님 회사 여러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스캔들 때문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호는 멈춰선다. 사실이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두 곳의 거래처에서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상은 셀린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김 의원이 명함을 건넨다. 민호는 명함을 받지만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는다. 그날 저녁 민호는 셀린의 호텔을 찾아간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다. 안 좋은 일이 또 있었나요? 셀린이 묻는다. 아니요, 괜찮아요. 민호가 거짓말한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는다. 11월에 찬바람이 분다. 민호 씨,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셀린이 입을 연다. 당신 가족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치권에서는 우리를 이용하려 하고 언론은 매일 우리를 감시해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그럼 포기하자는 거예요? 민호가 묻는다.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억지로 맞추려다가 서로 다치게 될 거예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셀린,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제 상황도 좋지 않아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과도 갈등이 있고. 하지만 그게 당신을 포기할 이유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민호가 그녀의 말을 막는다. 사랑이 쉬운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헤쳐나가고 싶어요. 셀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당신은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해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서 껴앉는다. 하지만 멀리서 또다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의 포옹 사진이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한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한강 포옹 사진이 공개된 다음 날 민호의 회사에 폭탄이 떨어진다. 최대 거래처인 한성물산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온 것이다.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본사 결정이라. 담당자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지만 결정은 확고했다.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민호가 묻는다. 공식적으로는 사업 방향 재조정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논란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정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싼다. 한성물산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래처였다. 이대로 가면 직원들 월급도 위험하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오른팔인 김 부장이 들어온다. 사장님, 다른 거래처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가 묻는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답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린 영애와 거리를 두시는 게 회사를 위해서는 제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 마음 압니다. 하지만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들의 생계도 생각하셔야죠. 김 부장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본다. 사랑과 책임 사이. 이보다 잔인한 선택이 또 있을까? 그날 저녁 민호는 셀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최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고 다른 곳들도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셀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제 때문이네요. 제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의 문제죠. 권력과 돈이 사랑보다 중요한 세상의 문제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당신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 셀린의 핸드폰이 울린다. 터키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다. 영애님, 긴급히 대사관으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오십니다. 한국 순방 일정을 앞당기셨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 인근 특급 호텔. 터키 대통령 케말 아타가 도착한다. 공식 일정은 한국-터키 경제협력 논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 스위트룸.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는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셀린. 대통령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인다. 이 일로 너도 나도 지쳤다. 아버지,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 한 달 만에 인생을 결정할 수 있나? 그럼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1년? 10년? 셀린이 반문한다. 사랑의 시간표가 있나요? 시간표는 없지만 신중함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 감각도. 대통령이 서류를 꺼낸다. 이게 뭔지 아느냐? 서류에는 민호의 회사 재무제표가 있다. 부채, 매출, 직원 현황까지 상세하게. 대통령의 딸과 교제하면서 그의 회사는 무너지고 있다. 이게 사랑이냐? 이건 서로를 파괴하는 거다. 셀리는 할 말을 잃는다. 아버지 말이 틀리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민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으려 해요. 그건 아직 현실이 안 보여서다. 곧 깨달을 거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셀린, 넌 아직 몰라.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타깃이 돼. 정치적 이용, 언론 공세,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게 따라온다. 그럼 저는 평생 사랑할 수 없나요? 셀린의 목소리가 떨린다. 사랑할 수 있지. 하지만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강민호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 세계의 무게를 견딜 만큼 강하지 않아.
한편 민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본사 리스크 관리팀 결정입니다. 2억 원의 대출금을 한 달 안에 갚아야 한다. 현재 회사 현금 흐름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다. 설상가상으로 민호의 어머니가 쓰러진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도 고개를 돌린다. 어머니, 가거라. 내 얼굴 보기 싫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민호에게 말한다. 아들아, 어머니가 저러시는 게 너 때문이다. 매일 걱정하시다가 결국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선택해야 해. 가족이냐, 저 여자냐. 민호는 병실 창밖을 바라본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단지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데. 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까? 그날 밤 민호는 결국 셀린을 만난다. 한강변 처음 고백했던 그 벤치. 셀린,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 모두 피곤한 얼굴이다. 저부터 말할게요. 셀린이 먼저 입을 연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민호가 애써 웃는다. 어떻게 걱정 안 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있잖아요. 셀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회사, 가족, 평판. 이게 다 제 때문이에요.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선택? 셀린이 쓴웃음을 짓는다. 아니에요. 당신은 선택할 수 없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순간 이미 길이 정해진 거예요. 파괴의 길로. 셀린. 민호 씨, 현실을 봐요. 우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사랑이었어요. 동화 속 이야기는 현실이 아니에요.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했지만 우리는 셀린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민호는 그녀를 끌어안으려 하지만 셀린이 뒤로 물러선다.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의지하다가는 우리 둘 다 무너져요. 당신은 당신 삶이 있고 저는 제 운명이 있어요. 그럼 끝내자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끝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회사를 살려야 하고 가족과 화해해야 해요. 저는 터키로 돌아가서 제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책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민호가 소리친다.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침묵이 흐른다. 찬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민호가 조용히 말한다. 당신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셀리는 대답하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민호를 더 이상 고통 속에 두고 싶지 않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민호 씨. 셀린이 그의 손을 잡는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다. 그리고 뭐? 헤어지자고? 함께하자고? 자신도 모르겠다. 바로 그때 민호의 여동생 지은이 달려온다. 오빠, 어머니가. 뭐? 병원에서 연락 왔어. 상태가 안 좋대. 민호는 셀린을 한번 바라보고 동생을 따라 뛰어간다. 병원 응급실. 순자의 혈압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뇌졸중 위험이 있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중얼거린다. 아들, 제발, 정신 차려. 복도에서 아버지가 민호에게 말한다. 아들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내 어머니 목숨이 걸린 문제야. 지은도 오빠를 바라본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다. 형, 제발. 민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본다. 새벽이 밝아온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어둡다.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셀린이다. 민호 씨,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안 좋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긴 침묵. 제가 결정했어요. 셀린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일 터키로 돌아갈게요. 셀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 어머니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어요. 당신 가족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호 씨,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가족과 화해하고 회사를 정상화하세요. 저는 터키로 돌아가서 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방법을 찾아봐요. 더 현명하게, 더 준비된 상태로. 셀린의 목소리가 떨린다. 울고 있는 게 분명하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게 현명한 결정인지 비겁한 도망인지 구분할 수 없다. 알았어요. 그가 겨우 대답한다. 안녕히 가세요, 셀린. 안녕이 아니에요. 나중에 봐요. 전화가 끊긴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진다. 민호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는다. 사랑과 책임, 꿈과 현실. 이 모든 것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선택이 맞든 틀리든 평생 가슴에 남을 것이라는 것. 3개월이 흘렀다. 서울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호의 회사는 조용히 위기를 극복하는 중이다. 셀린과의 이별 후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떠났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은행도 대출 연장을 승인했다. 사장님,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가져온다. 한성물산에서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 왔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지만 기쁨은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다. 건강을 회복한 순자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먹어라, 아들아. 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어색하다. 셀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금기어가 되어버린 이름.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오빠 방문을 놓고 제시도 막에속한다. 오빠, 잠깐 들어가도 돼? 민호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그래, 들어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는다. 오빠, 요즘 괜찮아? 응, 괜찮아. 민호가 대답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젓는다. 거짓말. 오빠 얼굴 봐. 3개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웃는 거 못 봤어. 지은아. 오빠 미안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오빠 행복보다 우리 가족 평안을 먼저 생각했어.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오빠는 평생 우리 위해 희생했잖아. 아버지 사업 어려울 때도 대학 안 가고 일했고, 회사 세우고, 우리 뒷바라지했고. 그런 오빠가 처음으로 자기 행복 찾았는데, 우리가 그걸 빼앗았어. 민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지은아, 사랑이 전부는 아니야. 가족도 중요하고 책임도 중요해.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정말? 네. 정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한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찍은 셀린의 모습.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활짝 웃는 그녀. 언제 봐도 아름답다. 핸드폰을 켠다.
셀린과 주고받은 마지막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잘 지내요, 민호 씨. 당신의 행복을 기도할게요. 3달 전 그녀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 보낸 마지막 메시지. 그는 답장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 터키 이스탄불 대통령 궁전. 셀린은 아버지의 외교 일정을 보좌하고 있다. 중동 각국 대사들과의 만찬, 경제 포럼 참석, 문화 행사 개막. 공식 석상에서 그녀는 완벽한 대통령의 딸이다. 우아하고 지적이며 품이 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르다. 방에 돌아오면 한국 드라마를 본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다. 때때로 서울의 사진들을 꺼내본다. 민호와 함께 걸었던 남산, 한강, 명동. 짧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영애님, 오늘 저녁 프랑스 대사관 리셉션이 있습니다. 비서가 알린다. 프랑스 대사의 아들이 오신다는데 각하께서 소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셀리는 한숨을 쉰다. 또 중매다. 지난 3달 동안 5번째다. 리셉션장에서 셀리는 프랑스 외교관의 아들을 만난다. 잘생기고 교양 있고 유창한 터키어를 구사하는 청년. 만나서 반갑습니다, 셀린 영애. 그가 손에 입맞춤한다. 완벽한 매너. 하지만 셀린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대화를 나누며 셀린은 깨닫는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다. 처음부터 대통령의 딸을 보고 있다. 민호는 달랐다. 그는 그냥 셀린을 봤다. 한 사람의 여자를. 그 차이가 모든 것이었다. 그날 밤 셀린은 보스포러스 해협이 보이는 발코니에 선다. 저 멀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보인다. 그녀는 생각한다. 사랑도 다리 같은 게 아닐까?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하지만 우리의 다리는 무너졌다. 아직도 그 청년을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셀리는 돌아본다. 대통령이 발코니로 나온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봐라. 후회하느냐? 셀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백한다. 매일 후회해요. 떠나온 것을, 포기한 것을. 대통령은 의외로 화내지 않는다. 대신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본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세요? 아니다. 내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평범한 선생님이었지. 아름답고 똑똑하고 진실했어. 하지만 나는 정치에 뛰어들면서 그녀를 떠났다. 정치인의 아내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후회하세요? 셀린이 묻는다. 대통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한다. 매일. 내 어머니는 훌륭한 여자였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그 선생님이었어. 그럼 왜 저를 막으신 거예요? 셀린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도 나처럼 후회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대통령은 딸을 바라본다. 아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 나보다 용감하고 나보다 진실해.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대통령이 말한다. 다음 달 한국에서 한마이너스 터키 경제 포럼이 있다. 내가 기조연설을 하기로 했어. 너도 동행해라. 셀린의 심장이 빨리 뛴다. 아버지, 그게 무슨? 가서 확인해봐라. 너의 사랑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청년도 마찬가지인지. 3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여전히 서로를 원한다면 그때는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정말이세요? 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단 조건이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가서 확인하고 결정해라. 계속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은 영원해야 한다. 셀리는 아버지를 껴안는다.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대통령은 딸의 등을 토닥인다.
행복해라, 셀린.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2주 후 인천공항. 터키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한다. 공식 일정을 위해 온 것이지만 셀린의 가슴은 다른 이유로 뛴다. 민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셀린은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었다. 아니면 운명에 맡기고 싶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민호는 신문에서 터키 대통령 방한 소식을 본다. 셀린도 왔을까?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자신이 나설 수 있을까? 3개월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민호는 우연히 옛 친구들과 만난다. 야, 민호야. 너 그거 봤어? 터키 대통령 따라왔다며? 친구가 농담처럼 말한다. 소문으로는 프랑스 외교관이랑 약혼한다던데?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외국 남자 만나나 봐. 친구들은 웃지만 민호는 웃을 수 없다. 약혼? 설마.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대통령의 딸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마침내 결심한다. 내일 포럼에 가보자. 멀리서라도 그녀를 보자.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서울 코엑스 한-터키 경제 포럼이 개최된다. 민호는 무역업 종사자 자격으로 입장한다. 대형 홀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단상에 터키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 옆에 셀린이 있다. 3개월 만에 보는 그녀. 여전히 아름답다. 아니, 더 아름다워 보인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품위 있게 앉아있는 모습.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 사람과 자신은 정말 다른 세계구나. 연설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된다. 민호는 그냥 돌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선다. 저 멀리 셀린이 혼자 발코니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 경호원들은 조금 떨어져 있다. 민호는 모든 용기를 모아 발코니로 걸어간다. 발소리에 셀린이 돌아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시간이 멈춘다. 민호 씨? 셀린의 목소리가 떨린다. 안녕하세요, 셀린.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한다. 잘 지내셨어요? 당신은? 저도. 잘 지냈어요. 거짓말이다. 둘 다 안다. 서로 하나도 잘 지내지 못했다는 것을. 프랑스 외교관이랑 약혼한다고 들었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셀린이 픽 웃는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루머예요. 아.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너무 노골적이라 스스로도 창피해진다. 셀린도 그의 반응에 미소 짓는다. 걱정됐어요? 네.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이번엔 불편한 침묵이 아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침묵.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먼저 하세요. 민호가 양보한다. 셀린은 심호흡을 하고 말한다. 3개월 동안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떠나온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도망인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났어요. 어떤? 도망이었어요. 현실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당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셀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도망이 아니라 함께 맞서는 거라는 걸.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확신했어요. 당신 없는 성공은 의미 없다는 걸. 하지만 당신 가족은. 어머니랑 이야기했어요. 긴 대화였죠. 결국 어머니도 인정하셨어요. 제 행복이 중요하다고. 물론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신 건 아니지만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셀린은 놀란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회사도 안정화시켰고 가족과도 관계를 회복했어요. 이제는 준비됐어요. 당신과 함께 할. 민호 씨. 셀린, 저는 여전히 평범한 사업가예요. 당신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없어요. 하지만 약속할 수 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셀린이 그의 손을 잡는다. 저도 여전히 대통령의 딸이에요. 언론의 관심, 정치적 압박, 이 모든 게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게 만들겠어요. 함께. 두 사람은 껴안는다. 발코니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 이 장면을 바라본다. 터키 대통령이다. 그는 미소 짓는다. 그날 밤 민호의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린다. 셀린도 함께다. 어머니, 아버지, 지은.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셀린입니다. 순자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지만 3개월 전보다는 부드럽다. 앉으세요. 셀린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처음 뵈었을 때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해하나요? 순자가 묻는다. 네. 3개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드려요. 민호 씨를 지킬게요.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순자가 반문한다. 네.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요. 서로를. 셀린이 민호의 손을 잡는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순자는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쉰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내 아들만 생각했지, 내 아들의 행복은 생각 안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어머니. 민호가 다가간다. 아니야.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절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나 봐. 순자가 셀린을 바라본다. 우리 며느리로 들어올 거예요? 셀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어머니. 순자가 일어나 셀린을 껴안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안도 당신 집안도. 하지만 해봐요. 사랑으로. 지은이 박수를 친다. 언니. 환영해요. 아버지 철수도 씁쓸하게 웃는다. 이 늙은이가 뭘 안다고. 젊은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날 밤부터 진짜 시작이다. 두 집안의 만남, 언론 대응, 문화적 차이 극복.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6개월 후 한강공원. 한마이너스 터키 문화교류 축제가 열린다. 터키 음악과 한국 음악이 어우러지고 양국의 음식이 나란히 놓인다.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셀린과 민호다. 이게 다 당신 아이디어였죠? 민호가 묻는다. 우리 아이디어요. 셀린이 정정한다. 함께 만든 거잖아요. 무대에서는 터키 전통 춤과 한국 사물놀이가 협연한다. 관객들은 환호한다. 민호의 가족도 왔다. 순자는 터키 음식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거 의외로 맛있네. 지은은 터키 액세서리를 사며 좋아한다. 언니, 이거 이스탄불에서 사오는 거죠? 터키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 사랑하는 딸 셀린과 사위 민호에게. 너희가 사랑으로 두 나라를 잇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다. 행복하거라. 해질 무렵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를 걷는다. 행복해요? 민호가 묻는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셀린이 그의 팔에 기댄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한다. 양국의 정치 상황, 문화적 차이, 언론의 관심. 끝이 없을 거예요. 알아요.
셀린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우리 해낼 수 있어요. 함께니까. 하늘에 불꽃이 터진다. 터키 국기의 초승달과 별, 한국 국기의 태극이 빛으로 그려진다. 두 나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민호는 셀린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다. 셀린,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낸다. 터키석과 한국의 옥이 함께 박힌 반지. 셀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네. 1000번이라도 네. 민호가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선다. 두 사람은 키스한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낸다.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순자가 남편에게 기댄다. 당신, 우리 아들 잘 컸어요. 당신이 잘 키운 거지.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지은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운다. 그날 밤 셀리는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아버지, 프로포즈 받았어요. 그래? 뭐라고 답했어? 내라고요. 당연히.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잘했다, 딸아. 행복해라. 1년 후 이스탄불과 서울에서 동시에 결혼식이 열린다. 양국의 문화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의식. 터키의 친척들과 한국의 친척들이 어우러진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랑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다. 신부 신랑 키스하세요. 사회자의 멘트에 두 사람은 키스한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 민호는 셀린을 안아 올리고 그녀는 웃으며 꽃다발을 던진다. 피로 연장에서 양가 부모가 마주 앉는다. 순자와 대통령 부인이 손을 잡는다.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서로 잘 부탁합니다. 통역을 통한 대화지만 마음은 통한다. 신혼여행은 보스포러스 해협과 한강을 오가며.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만났죠. 셀린이 이스탄불 시장을 가리킨다. 어떻게 있겠어요? 당신이 소매치기 당했잖아요. 민호가 웃는다. 그때 당신이 안 나타났으면 어땠을까요? 운명은 길을 찾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2년 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 셀린이 초음파를 받고 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에 민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는다. 들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응. 고마워요, 당신. 아기의 이름은 두 나라의 언어로 짓기로 한다. 한국 이름과 터키 이름 둘 다.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아이. 3년 후 셀린과 민호는 한 터키 청년 교류 재단을 설립한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사업과 우정을 나누는 플랫폼. 우리처럼 사랑으로 두 나라를 잇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셀린이 기자회견에서 말한다. 민호의 회사도 성장한다. 이제는 한 터키 무역의 주요 기업 중 하나.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족이다. 사장님, 터키 출장 일정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온다. 가족 동반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어느 봄날 저녁 한강 벤치에 한 가족이 앉아 있다. 민호, 셀린, 그리고 3살 난 딸 아이 사터키식 이름이자 지유한 국식 이름. 아이는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쓴다. 아빠, 봐. 너 예쁜 꽃이네. 셀린은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5년 전 이스탄불 시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나. 문화의 차이, 가족의 반대, 사회의 압박, 정치적 복잡함. 하지만 모두 이겨냈다. 사랑으로. 뭘 생각해요? 민호가 묻는다. 우리 이야기요. 참 드라마 같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민호가 웃는다. 하지만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든. 해가 진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간다. 딸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깔깔 웃는다.
여보, 행복해요? 셀린이 묻는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민호가 대답한다. 당신은? 저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키스한다. 딸아이가 엄마 아빠 뽀뽀 하며 웃는다. 세 사람은 껴안는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터키 대통령의 딸과 평범한 한국 청년의 사랑.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국경도 문화도 권력도. 그리고 이 사랑은 두 나라를 이었다. 정치나 경제가 아닌 진심으로. 앞으로도 이들이 제시도 마계속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도전과 함께, 더 많은 행복과 함께. 저 멀리 보스포러스 해협에서는 터키 대통령이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잘했다, 셀린. 내가 옳았어.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처럼 그의 딸이 두 나라를 이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2035년 이스탄불 서울. 셀린과 민호 재단이 주최하는 제10회 한마이너스 터키 청년 포럼이 동시에 열린다. 홀로그램을 통해 양국이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무대에 셀린이 오른다. 이제 4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열정적이다. 10년 전 저와 제 남편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죠. 너무 다르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서울 쪽 화면에서 민호가 이어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2,000명이 넘는 한국과 터키 청년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 교류했습니다. 50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100개 이상의 공동사업이 시작됐죠. 객석에는 그들의 세 자녀가 앉아 있다. 첫째 딸 지유아 이사, 이제 13살. 둘째 아들 카한민준, 9살. 막내딸 제이넵 서연, 5살. 세 아이 모두 한국어와 터키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엄마 멋있다. 지유가 한국어로 속삭인다. ANNEMHARIKA. 엄마 최고. 카한이 터키어로 답한다. 제이넵은 두 언어를 섞어 엄마 파퍼 최고 하며 박수친다. 뒷자리에는 양가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 민호의 어머니 순자는 이제 7순이 넘었지만 건강하다. 그녀는 터키 대통령 부인과 손을 잡고 손녀들을 바라본다. 통역기 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 우리 손주들 예쁘죠? 순자가 서툰 터키어로 말한다. 대통령 부인이 한국어로 답한다. 오케이 지젤 아주 예뻐요. 우리 두 가문 자랑입니다. 민호의 아버지 철수는 터키 대통령과 체스를 두는 사이가 됐다. 각하, 다음 수는 신중하게 두셔야 할 겁니다. 하하, 장인어른도 만만치 않으시군요. 포럼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시작된다. 한강변 특설 무대에서 터키 전통 음악이 연주되고 그 뒤를 이어 한국 국악이 울려 퍼진다. 두 나라의 청년들이 어울려 춤춘다. 민호는 아내에게 손을 내민다. 춤추실까요, 대통령 영애님? 이제 그 호칭은 그만해요, 강 사장님. 셀린이 웃으며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은 무대로 향한다. 기억나요? 10년 전 이맘때. 민호가 속삭인다.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서 춤췄을 때 어떻게 있겠어요? 당신은 제 발만 밟았잖아요. 셀린이 웃는다. 지금은 좀 나아졌죠? 조금요. 음악이 바뀐다. 느린 왈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춤춘다. 주변이 조용해진다. 모든 사람이 이 커플을 바라본다. 10년 전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상징이 된 사랑. 여보. 셀린이 조용히 말한다. 네. 후회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한다.
당신은? 저도요. 이 길이 쉽지 않았지만 다시 선택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춤이 끝나고 박수가 터진다. 아이들이 달려와 부모를 껴안는다. 엄마 아빠 멋있어. N 버버 SEVI와 EORUM.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 아이들을 재운 후 셀린과 민호는 발코니에 선다. 한강과 남산타워가 보이는 야경.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요. 셀린이 말한다. 두렵고 외롭고 모든 게 낯설었죠. 이제는요? 이제는 집이에요. 서울도 이스탄불도. 둘 다 우리 집. 셀린이 남편의 손을 잡는다.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니까. 민호는 아내를 끌어안는다. 셀린,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50년도. 50년? 민호가 웃는다. 그 정도로 충분할까요? 전 평생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평생.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두 사람은 키스한다. 멀리서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한강 위로 터키와 한국 국기가 빛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트 모양이 떠오른다. 사랑이 두 나라를 이었다는 상징. 다음 날 아침 가족은 함께 아침을 먹는다. 테이블에는 터키 음식과 한국 음식이 나란히 놓여 있다. 시미트 터키 빵과 김밥, 차이 터키 차와 된장찌개.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지우가 말한다.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이야기요. 선생님이 다문화 가정 사례로 발표하래요. 뭐라고 발표할 건데? 민호가 묻는다.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요. 지우가 당당하게 답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걸 증명했으니까. 셀리는 눈물을 글썽인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잘 말할 수 있겠어? 당연하죠. 전 엄마 아빠 딸이에요. 저도 용감해요.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우리 딸. 내가 자랑스럽다. 셀린이 덧붙인다. 너희 셋 다 자랑스러워. 너희는 두 나라의 미래니까. 식사 후 민호는 회사로, 셀린은 재단으로, 아이들은 학교로 향한다. 각자의 길이지만 저녁이면 다시 모인다. 가족이니까. 회사에서 민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사장님, 터키에서 새로운 거래 제안이 왔습니다. 이스탄불에 한국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우리 재단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단 사무실에서 셀리는 새로운 장학생들을 만난다. 한국에서 터키로 유학 가는 학생, 터키에서 한국으로 오는 학생.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든다. 영애님, 질문 있어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셀린이 미소 짓는다. 차이를 문제로 보지 말고 배움으로 보세요. 제 남편은 터키 음식을 못 먹었어요. 처음엔. 하지만 지금은 케밥을 저보다 더 좋아해요. 학생들이 웃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더 풍요로워져요. 오후 셀리는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한다. 특강 요청을 받은 것이다. 강당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인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린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에 학생들이 박수친다. 저는 터키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어요. 특권도 많았지만 제약도 많았죠. 제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셀리는 민호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처음 만남, 어려움, 극복, 그리고 지금. 쉽지 않았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편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요. 한 학생이 질문한다. 그럼 사랑만 있으면 다 되나요? 셀린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용기, 인내, 이해, 존중, 노력. 이 모든 게 필요해요. 사랑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다른 학생이 묻는다. 셀리는 잠시 생각한다. 힘들었던 순간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몰려든다.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고 조언을 구한다. 셀리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대한다.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가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셀린을 아이들이 맞이한다. 엄마, 오늘 발표 잘했어요. 지우가 자랑한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특별하대요. 특별하긴. 그냥 평범하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지. 민호도 퇴근한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당신은? 저도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이스탄불의 한국문화센터요. 정말요? 멋진데요? 저녁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는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가족 시간이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치우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한다. 오늘 제일 좋았던 일? 민호가 묻는다. 지우가 먼저 답한다. 발표 잘한 것. 카안이 이어받는다. 축구에서 골 넣은 것. 제이넵이 손을 번쩍 든다. 선생님이 칭찬한 것. 엄마는? 아이들이 묻는다. 너희를 본 거. 셀린이 아이들을 껴안는다. 아빠는? 너희 엄마랑 너희를 본 거. 민호가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아빠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지우가 투정한다. 하지만 진심이야. 민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세상 어떤 것보다 너희가 소중해. 우리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 아이가 동시에 외친다. 5명이 한데 뒤엉켜 껴안는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 밤 아이들을 재우고 셀린과 민호는 마지막 차를 마신다. 10년이 지났네요. 민호가 감회에 젖어 말한다. 네, 참 빨랐어요. 앞으로 10년은 어떨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니까. 셀린. 네. 사랑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인다. 저 멀리 이스탄불에서도 같은 별이 빛날 것이다. 두 도시, 두 나라, 두 문화. 하지만 하나의 사랑으로 이어진. 사랑은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모든 장애를 넘는다. 그것이 진짜라면.